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건국전쟁이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이제 만들어서 상영을 하고 있는 어, 그런 극장이 이제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 스크린이 자꾸 넓어지다 보니까 영화관도 이제 점점 상영 횟수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100만 명 가자." 이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100만 명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김덕영 감독이 만든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가 좀 공전의 히트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월 22 일인데 오늘 개봉되는 또 하나의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이제 기적의 시작이다라고 인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국전쟁은 결국은 기적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은 또 건국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하여튼 이 우리는 이제 최근에 상영되고 있는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진면목과 애국심을 다시 이제 발견을 하고 있죠. 이 나라의 건국을 반대하고 시기하고 또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서 어 잘못 씌워진 프레임을 지금 걷어내고 있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소요가 지금 됐습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이 인제 뭐 하야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는 건 하야 후에 망명을 한다고 하는데 망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야말로 노구를 이끌고 나라를 이제 이렇게 지탱을 해 왔는데 전쟁까지 치르고 몸도 마음도 다 피곤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더군다나 이제 4.19 학생의거가 일어나는 바람에 인제 하야를 하고 그래서 인제 결국은 좀 제2의 고향 같았던 하와이로 잠깐 쉬러 간 것이 결국은 인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인제 아주 슬픈 인제 이야기가 됐죠. 그걸 놓고서 당시 언론들이 망명이니 뭐니 막 이렇게 치고 까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정말 참 '어리석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평안하고 또 풍요롭게 이 세상을 만들어 준 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바로 선대의인인데 그런 선대의인을 홀대하고 심지어는 폄훼하고 마치 이 지금을 살고 있는 자신들이 정말 잘나고 진짜 스스로 훌륭해서 지금 배불리 잘 먹고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즉 그들의 후손이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수사원이라는 이제 사자성어가 있는데 언젠가 한번 그런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었죠, 음수사원이라는 거. 결국 "물을 마실 때는 물이 흘러내려오게 된 근원을 생각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다 원인과 결과가 있듯이 이 세상사의 인과관계는 너무나도 명확한 건데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근원을 생각하라는 말을 잊고서 정말 그야말로 천방지축하고 오망방자하게 지금 음 이 삶을 살아왔고 또 지금 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런 방식대로 살아갈 것 같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사의 인과관계는 명확한 거예요. 어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인제 이 상황이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상황이 결국은 훗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다라는 얘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풍요롭고 자유로운 것은 그 앞에 뭔가 원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잊고서 교만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위하는 자들 이제 그들에게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에 합당한 하느님의 어떤 벌칙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이제 기독교 쪽에서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영광을 하느님께 돌리라."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이거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교훈이에요. 어 결국은 교만하게 굴다가 보면은 음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내가 지금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살고 있는 것은 그 앞에서 있었던 어떤 원인이 있었을 건데 그걸 따지고 보고 되돌아보면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현명함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거에 의해서 인제 이루어진 거라고 봤을 때 결국은 그 현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 주신 인간의 어떤 선한 본성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종교적으로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신부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어찌 됐든 우리가 건국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정말 어 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쌓아온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결국은 이 기적이 시작이 된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국의 아버지죠. 건국의 아버지 국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수 꼴통 같은 소리냐.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받아들일는지 모르지만 그건 뭐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어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정말 나라의 기초를 닦은 분들한테는 정말 추앙을 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이제 건국의 아버지가 바로 계시죠. 그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하지만은 이국 이 땅에서 이제 태평양 건너서 음 당신의 나라시고 그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쓸쓸히 흙으로 돌아간 사실을 생각할 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과연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 '뼛속 깊은 반성과 천착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건국전쟁이라는 그 영화를 이제 저도 이제 보고 왔지만은 뭐 그래서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갑진년 설이죠. 설날 제가 현충원에 이제 무공수자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모셨기 때문에 이제 인사를 드리느라고 갔다가 이왕 온 김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 내외가 누워 계신 현충원 묘소 거기를 이제 들렀죠. 그래서 그 영전에 이제 분향을 하고 또 묵념을 하고 음 영면을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이 후손들을 용서하시고 더 사랑으로 키워 달라 그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정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70여 년 전 이제 곧 이제 80 년을 향해서 가죠. 이 땅을 살아갈 무지렁이들에게 이런 지금과 같은 자유를 주셨듯이 현재의 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야말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굽어 살펴 주십사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빌어봅니다. 지난 11일 날 제가 다녀왔습니다. 음 예 쪼끔 인제 어 사진이 큰데 이게 인제 이승만 대통령 박사 내분 그 묘 묘비죠.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걸 이승만 대통령 건 이 아니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묘비를 새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인제 할 수 없이 땅에 묻고 그 "초대 대통령이라는 묘비를 다시 만들어서 세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라고 쓴 저 묘비가 그 땅속에 묻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언젠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아 건국 대통령이다.'라고 가슴에서 우러나고 지난 무지몽매한 과오를 반성을 한다라면은 그 땅속에 묻혀 있는 묘비가 다시 이 인제 나와서 저기에 서게 되겠죠. 그런 날이 이제 오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제 이게 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 기념비 예 이 인제 여기에 인제 기념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이게 좀 지워진 면이 있더라고요.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 내용을 제가 다 그 내용을 인제 그 잠시 뒤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헌시예요. 이 헌시도 보면은 '많이 뭉개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뭐 초대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야말로 건국 대통령의 묘비를 이렇게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후손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반대하는 빨갱이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네. 기념비에 써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쭉 말씀을 한번 드리죠. 어 이승만 대통령, 프레지던트 위승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3월 26일 상해도 평산 출신으로 독립협회에 참여하여 독립사상을 전파하고 민족 계몽에 앞장섰다. 사실은 저때 이 왕정의 폐해를 타파를 하고 그야말로 공화국을 수립하자라고 저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제 고종 입장에서 보면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반역 역도예요. 그래서 인제 한성 감옥에 젊은 20대 나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제 온갖 고문을 받고 하여튼 복역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도 감옥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제 영어가 인제 통달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감옥에 있던 이승만 그때 당시에 청년 이승만을 어 발 발탁을 해서 인제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미국 대통령과 하여튼 그런 어떤 외교를 위해서 인제 보냈던 거죠. 자, 그래서 1910 년에 인제 한일 합방이 돼서 나라는 인제 넘어갔죠. 네. 그다음에 인제 9 년이 지나서 인제 3.1 운동이 일어났다. 1919년 3.1 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하고, 네, 우리가 뭐 임시정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에서도 초대 대통령을 역임을 했습니다. 저 때는 건국 대통령은 아니죠.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 원래 미국에 있다가 와서 인제 초대 대통령이 된 거고 다시 또 미국으로 건너간 거죠. 저때 중국을 가기 위해서 뭐 이 시체를 싣고 가는 뱃속에 배 시체와 같이 인제 중국으로 밀항을 하는 그런 모험도 인제 이승만 그때 당시에 인제 청년 이승만이 그 일을 인제 했던 거죠. 항일 외교 투쟁을 벌이던 중 미국으로 건너가서 귀국하여 1948년 재헌국회 의장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거치면서 이게 초대 대통령이 아니라 건국 대통령이란 얘기예요. 해방 직후 혼돈을 극복하고 참 해방 공개안이라는 기간이 있었죠. 미군정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국이 돼서도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또 전쟁을 인제 당했고 하여튼 그런 혼돈을 극복하고 자유민주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졌다. 또한 6.25 전쟁의 국난 극복과 1953년 10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혈맹 관계를 정립을 하였다. 네, 뭐 6.25 전쟁을 통해서 인제 국난을 극복을 했는데 결국은 인제 낙동강까지 이렇게 밀렸다가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인제 어 38선을 돌파해서 인제 북한 압록강, 두만강 이 위까지 올라가죠. 그때 내세웠던 게 인제 북진통일입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북진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북한의 영토를 통일한다는 것도 뭐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한반도가 적화가 되면은 결국은 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된다라는 그런 어떤 해안을 갖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뭐 '한반도를 북진을 해서라도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어 아주 먼 해안을 갖고서 인제 했던 전쟁, 수행했던 전쟁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제 53년 이제 8월 달에 인제 그 저기가 되죠. 휴전이 되죠. 어 근데 인제 그때 당시에 그 전쟁을 빨리 끝내고 인제 발을 빼려고 인제 미국이나 뭐 이런 강대국들이 인제 많이 인제 고민을 인제 했었죠. 사실은 뭐 미군들이 우리나라 6.25 사변에 와 갖고 희생된 숫자가 35,000 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좋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인제 그 상태로 미군이 빠져나가게 되면 아무리 휴전 협정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다시 또 침략을 해 온다라면 그때 당시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제 미국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질 않으니까 반공포로 석방을 해 버리죠. 아 그러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갖고서 인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요구한 요구사항을 대폭적으로 수용하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만들어져요. 하여튼 그것을 이제 체결했죠.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혈맹 관계를 정립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제 7 년이 이제 지난 1960년 4월 19 일에 학생 의거가 일어났죠. 4.19가. 그래서 인제 그때 당시에 '아 뭐가 잘못해도 많이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고서 그 대통령직에서 인제 하야를 하게 됩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12년 통치를 한 걸 갖고서 독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어폐가 있죠. 우리가 독재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자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청칼을 앞세워 갖고 그 뭐 4.19 학생 이거 제압하려면 못 했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아 그러면 내가 국민이 원하는 거니까 원한다면 내가 하야를 해야지.' 하고 하야를 한 거예요. 독재자가 스스로 하야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어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어찌 됐든 그렇게 하야를 한 뒤 하와이에서 생활을 하다가 1965년 7월 19일 날 서거를 했죠. 언젠가 병상에 누워 있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옆에서 이렇게 간호하는 그런 사진을 한번 제가 방송을 하면서 띄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제 '이거 정말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다. 벌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저는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65년 7월 19일 날 서거를 하셨고 7월 27일 날 가족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하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이 되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승만 대통령 묘비 기념비에 써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지금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에 대해서 어 제가 또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그 음 지금 같이 인제 묘소에 이렇게 안장된 영부인 프란체스카 도너리 여사 영어로 얘기하면 퍼스트 레이디 프란체스카 어 도너리 이렇게 돼 있네요. 이 프란체스카 여사에 대한 소개문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서 지금 배포하고 있는 어 어떤 팜플렛 거기서 인제 확인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900년 6월 15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한 프란체스카 여사는 193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맹 회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만나 이듬해인 1934년 결혼하고 1948년 영부인이 되었다. 1992년 3월 19일 서거하여 3월 23일 가족장으로 이곳에 합장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헌시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 헌시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배달민족의 독립을 되찾아 우리를 나라 있는 백성 되게 하시고 결의의 자유와 평등을 지켜 안녕과 번영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거룩한 나라사랑 불멸의 한국인 우리 대통령 남 리승만 박사 금수강산 흘러오는 한강의 물결 남산을 바라보는 동작의 터에 1월 성신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소서." 1971년 7월 19일 날 최영옥이라는 분이 이 헌시를 인제 지어서 이 헌시가 헌시비로 이렇게 그 묘소에 같이 서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헌시비를 제가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어찌 됐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제 자료가 많이 있는데 어 뭐 유튜브 영상이지만은 우리가 건국전쟁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건국전쟁에서 다루지 못한 진짜 이승만 어 그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가면은 인제 참배객 소명대가 있습니다. 소명을 이제 했죠. 음. 이날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녀가셨더라고요. 저도 인제 서명을 하고 왔습니다. 자 이 언덕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묘소로 올라가는 언덕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오른쪽이 쭉 올라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도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안내판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걸 지나치고 한참 내려가다가 '왜 이승만 대통령 묘소가 없을까?'
그 지도상에는 있는데 그래서 거꾸로 다시 올라왔죠. 한참 내려갔다가. 그래서 '아 여기쯤 된다.' 싶어 갖고서 인제 이 오른쪽 길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에 인제 이게 표지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에도 표지판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위로 인제 쭉 인제 올라간 거죠. 음. 예 이건 현충원의 전체적인 그 어떤 그 안내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유승만 대통령의 그 묘소에 쭉 올라가서 주변 풍광을 이렇게 그 동영상을 좀 찍은 게 있는데 그것을 이 영상 말미에 같이 제가 첨부를 해 놓겠습니다. 네 이상 갑진년 설명절에 제가 현충원을 갔다가 음 참배를 드린 이승만 건국 대통령 내분 묘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부디 이 자유평등과 부국강병의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루었는데 그 대한민국을 지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얘기는 지금 그러한 내용이 위태스럽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인제 5천만 견에 더군다나 관동포 2,500만, 7,500만 그리고 전 지구상에 인제 나아가서 살고 있는 그 한민족 뭐 중국에 있는 조선족, 일본에 있는 제일동, 미국에 있는 재미동 그다음에 뭐 카레이스키라든가 꼬레아라든가 뭐 여러 그 이름으로 인제 우리나라 한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 합치면 한 8,000명 정도 8천만 명 정도 이제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8천만 결의 수호신으로서 이 나라에 그 패권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음 패권을 달라는 얘기는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을 좀 부여해 달라 인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야말로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비는 그런 날이 바로 인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음 네. 새롭게 인제 개봉이 되는 기적의 시작이란 권순도 감독이 제작한 그 영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늘 개봉이 되는데 네 하여튼 어 영화도 건국 전쟁만큼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좀 바라다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2월 22일 오늘 건국 전쟁과 그다음에 기적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만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